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폐가 망신 음포 노트니 고작 7명 추가 입으로만 하는 LH 조사. 중앙일보는 알맹이 없는 정부의 LH 투기 1차 조사. 동아일보는 1만 4천 명 조사에 7명 추가 적발, 불신만 키운 셀프조사. 한국경신문은 고작 7명 잡고 투기와 전쟁, 사태 본질 아직도 모르나. 매일경제신문은 신도시 땅 투기 정부 졸속 발표, 꼬리 자르기 않는다. 문화일보는 검찰 수사권 뺐으니 진짜 도둑 발 뻗고 자는 나라 됐다. 한겨레신문은 부동산 범죄의 전쟁, 선포 빈말 아니어야. 경향신문은 한계 드러낸 LH 1차 조사, 강제 수사로 투기 전모 밝히라.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투기 사례를 수사로 밝혀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이 전체 투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직접 투기한 경우도 있고, 투기가 벌어지면 그 주변이 자동적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폭등해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과연 투기한 당사자만 투기꾼이냐? 그렇지 않죠. 그 전체가 투기를 직접 했든 안 했든 거대한 투기판이죠. 이 투기한 땅 옆에 있는 땅은 투기지 않아도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그런 거대한 투기판인데 전국소가 지금 투기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토지나 부동산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범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 자체가 땀 흘릴 일에 돈 버는 노동자들을 착취수탈하는 범죄이죠. 내가 집값이 올랐는데 저절로 오른 것이지 내가 남을 가르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땀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로소득 국고로 환수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나 상시적인 기본소득 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위비 관련 경향신문은 공정과 거림한 방위비 협상 집행 투명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주둔비는 주둔군이 내는 겁니다. 그건 미군이 내는 거죠. 미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파 협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14% 인상한 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이 고율의 인상률입니다. 같이 해가는 것이죠. 검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중립신용도 저버린 추천위원회와 충견 검찰총장 길닦기라는 점을 사설해서 박범계 장관이 추천한 면면을 보면 친정권 반윤석열 성향이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예상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쫓아내지 않았겠죠. 윤석열 쫓아낼 관점을 볼 때 능히 그런 추천위원회는 예상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견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추천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규제 관련 사업핵심은 쿠팡 미상장으로 국제조명 받게 된 한국형 기업규제 제목을 사설해서 2010년 30억 원을 출자받아 시작한 쿠팡의 기업 가치는 72조 원으로 10년 만에 2만 4천 배로 커졌다는 거죠. 쿠팡은 한국만의 특수한 위험으로 중대재해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형편없이 만드는 법도 이거 특수한 위험이다. 그러니까 자본이 돈벌이하는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중대재해법과 온라인 플랫폼법이 돈벌이하는 위험이 된다는 거죠. 노동자의 위험으로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매일경제신문은 쿠팡, 윤역 정시에서 잭팟, 유통물류 혁신 기폭제 되길 제목을 사설해서 쿠팡이 이뤄낸 배송속도 혁명은 세계 1위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을 앞설 정도다. 문화일보는 한국법 우려 신고하고도 아마존 알리바바급 된 쿠팡 지금 미국 시장 상장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피땀과 영혼까지 쥐어 짜낸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쿠팡이 새벽 로켓 배송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한편에서 천문학적인 주식 가격으로 상장이 됐고 세계 1위의 중대재해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동자의 위험이 아니라
자본가의 돈벌이의 위험이다. 돈벌이 특수한 위험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탐욕과 물욕으로 이 부의 성을 쌓고 있는 이 자본, 특히 오늘날 이 금융 자본의 이 지향적 괴물 같은 그 흡혈귀 같은 그 모습이 이 거대한 주식시장, 뉴욕 주식시장과 거대한 주가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함경심은 틈만 나면 의원들 쪽지 끼워넣기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국가 부채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이 마련되는데 이것은 국민의 빚입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국민 주머니 털어서 이 국회는 하는 짓이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서 지역구 이해관계를 돈을 빼내는 이런 타락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에 재난지원금 앞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지역구 국회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기가 마치 지역구를 위해서 엄청난 정치를 잘하고 예선을 잘 빼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이런 타락한 정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매일경심은 상장 중소기업 절반이 좀비라니 옥석가에서 대출해야 한다. 기업만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나 투자보다 투자 목적인 주주들이 먹튀하는 도박판입니다. 주식시장을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먹고 튀는 그 엄연한 그 도박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비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속여서 실물과 다르게 상장을 하고, 또 그 투자자들 역시 투자하기보다는 계속 사고 팔고를 계속하면서 그 차익을 남기고 먹고 튀는 그런 탐욕과 물욕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천조넘은 가계대출 2030 좌절이 쌓은 부채의 탑, 계속 부채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채는 자산이다 이런 얘기는, 부채는 자산이 아니죠. 거무줄에 걸린 나방처럼 빚에 걸려든 채무자들은 거의 피땀과 영혼까지 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빚금이 이 구조는 노동자들의 피었다가 눈물을, 민중들의 눈물을, 피를 빨아먹는 그 흡혈귀와 같은 것이고, 이를 세련된 용어로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유엔도 공개 비판한 문 정부의 북한 인권법 문개기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제쳐두고 있다. 그런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또 그 법률 위반할 경우에 처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만들어진 북한 인권법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조차 없는 시작부터 사문화된 법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이 인권을 장애하는지 안 하는지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사가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걸 수사에 가능했다고 합시다. 그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북한 당국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시행할 수 없는 사문화된 법이고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백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백신 보릿고개에 넘어갈 비상수급 대책 제시한다. 경향신문은 AZ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 접종 이젠 백신 불신 공급 불안 넘어야 한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지금 사설들입니다. 중앙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말이죠. 백신 접종에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기저질환일 뿐 백신 접종과 상관없다 라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이 방역당국과 정부의 무책임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놓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죠.
그가 만약 기저질환자였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완전히 이게 효력이 검증되지 않은, 유럽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저질환자에 대해서 무조건 예방접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제를 통해서 뭐 물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잘 예방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했을 때 치료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방식, 다양한 방식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제주 제2공항 강행할 거면 여론조사를 왜 했냐. 지금 운일용 제주지사가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지금 제2공항 강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혜의 이 환경을 가진 제주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아요. 지금 상당부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에 이은 이 제2공항이 이 공군기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몽고 군대, 우리나라 때, 그 일제시대, 이 지역주 침략의 이 전쟁기지, 병창기지가 제주도가 활용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런 그 과거의 잘못된 전쟁과 학살과 파괴의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수사 관련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신발 던진 사람이 당하는 집요하고 과도한 보복, 지금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발 던진 행위, 그리고 세월호 기념관 앞에 스피커로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모 씨인데요. 6개월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6개월 구속을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제 뭐 어느 정도로 볼 거냐 했을 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6개월 정도 구속이 됐으면 이제는 추가로 그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추가로 기소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정도면 원래 그 형사소송법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고 조사의 순순히 응하고 있고 재판의 순순히 응하고 있다면 이 정도 내용이면 6개월 구속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을 향했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스타 이상직 관련 조선일보는 이상직이 주범 조카가 법정에서 자백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지금 재판에서 이상직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법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정말 봐줄 수는 없습니다. 이스타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있고 상당 부분 정리해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직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상직은 지금도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이죠. 불법에 단호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건 권력형 범죄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형제복지원 불법 단죄 비켜간 아쉬운 대법 판결. 원래 판결이 있었는 이 판결에 대해서 지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했는데 이 대법원이 이제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헌 무효인 법령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사설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뭐 이 형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적 용어를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형법의 법리를 오해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법상에 뭐 법리가 오해였냐 아니었냐 상관없이 수백 명이 형제복지원에서 무고한 목숨이 수백 명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무참하게 수백 명이 500~600명이 추정되는 사람들이 죽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원장이 무죄를 받는다?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리적, 논리적 오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실체가 존재한다면 이 실체에 대해서 이 거대한 집단 학살, 살인 행위에 대한 판결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신무사슬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